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변화를 앞둔 지금 지역에 필요한 건 탄탄한 재정 전략과 지역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일 텐데요. 그래서 SO 공동기획,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국회 이실직고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이자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정말 숨가쁜 2년 보내셨습니다.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 잘했다, 너무 보람됐다 하는 성과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상치 못했던 내란 사태를 네. 맞이해서 또 우리 국회가 또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민주정부를 다시 수립하는 네. 어떤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게 동참해서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겠죠. 두 번째는 또 이제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네. 이제 법과 예산으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과 예산을 통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뜻을 또 이렇게 세운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법인데요. 저는 이제 국민을 부자 만드는 법을 네. 만드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성장펀드법이거든요. 네. 국가적으로 150조를 좀 만들어서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우리 미래 혁신 산업을 키우는 네. 그런 재원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할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서 투자 수익이 나오면은 그것을 같이 배당받아서 공유하는 네. 이런 틀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실제 상품이 이제 출하가 됐는데 아주 완판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보람되게 좀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2년간 두 번의 본예산 그리고 세 번의 추경예산을 아마 제가 제 이제 손을 거쳐서 네. 이제 그게 국회에서 심사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작년 4월 달에 있잖아요. 저기 추경을 네. 우리가 편성을 했죠. 그래서 26.2조 원을 했는데 그거는 기체 없이 국채 없이 네. 초과세수분으로 이게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하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는 네. 우리 국민들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담아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보람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산위원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또 두고 있었던 게 네. 저희 지역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을 이게 편성하면서 우리 광주 동남을 지역의 예산, 국비 예산을 제가 확보하는 노력을 좀 했네요. 그래서 총 48개 사업에 한 1,800억 네네. 원에 달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역 현안 사업을 그때그때 있잖아요. 지원하는 특별 교부세 이제 네.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규모로 이렇게 그때그때 확보를 좀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여러 이제 행안부 장관님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이제 주셔가지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 광주 제 지역구에 이제 경제적인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사업들은 제가 정말 놓치지 않고 네. 결국 뒤지지 않게끔 이렇게 좀 반영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인정을 좀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역시 예산통 정책통으로서 역할을 한다
있다라는 좀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을 받게 된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2년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그 흔적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쁘게 보낸 의원님의 시간 중 2년 중 1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보시는 이재명 정부 1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있잖아요. 이제 민주주의 대안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굉장히 전 든든히 네.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주권 재민을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무회의를 최초로 공개를 좀 하셨죠. 네. 그리고 하시라도 시민들을 만나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또 본인 의견을 제시하시고 하시는 새로운 소통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을 열고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과거든요. 실용 정부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지금 상승률이 77%예요. 금년만 들어서 네.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총이 세계 5, 6위 네. 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역동성 있게 그리고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제가 좀 기여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방선거로 좀 주제를 네네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도 그렇고 본투표율까지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를 향하게 된 발걸음의 배경에는 또 뭐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높죠. 61% 정도 되고요. 네. 제1회 선거 이후에 두 번째로 좀 높습니다. 작년 8대에 대비해가지고 10%포인트 정도 지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 높은 열기거든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있잖아요. 큰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방도 일 잘하는 중앙 정부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이 굉장히 컸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많은 지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7월 네. 출범합니다. 의원님이 그리시는 전남 광주 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시는지요? 예, 이제 광주 전남이 경제 1번지가 돼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광주 전남은 정치 1번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도 1번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남 광주가 부족한 힘을 있잖아요. 자원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시가 됨으로써 또 국가적으로 이제 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별시가 되는 거고 시 밑에 4명의 차관급을 이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시가 자생적인 있잖아요. 경제 발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개발 권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4년간 20조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 재원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후가 되어 있었는데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하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의 계기를 좀 마련한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광주 전남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이죠. 네, 그래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인 경제 거점을 지방에 만들어라. 네. 그래서 서울로 집중하는 이 수도권 과밀 그리고 지방이 소멸되는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 전략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전략 5국 3특이거든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특별시를 통해서 있잖아요. 성공적인 거점을 만들고 이거를 뭐 불경 또 대구 경북 이렇게 이제 확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토 대개조의 첫 시험대가 된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정부에서 이제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4년간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을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 막대한 통합 재원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좀 집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이제 한 해 5조잖아요. 굉장히 네. 큰 돈입니다. 네. 이제 광주 전남의 예산에 이게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광주 전남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둬들이는 지방 세수의 75%예요. 네. 이거 굉장히 큰 돈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이 수도권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인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기업들을 여기다 유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쪽 출신 지역 청년들이 네. 고향을 등지지 않고 고향에서 일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는 찾는 이제 그러한 활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지금 하는군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산업 생태계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 이제 예산이 쓰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광주 전남이 특화해서 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 혁신 산업을 이제 키우고 또 이걸 주도할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첨단 산업과 기업은 결국은 인재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유치시키는데 이 돈이 좀 써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것도 당해년도에 다 쓸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을 좀 해서 기업들 유치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배당이 나오면은 그거를 시도민들이 좀 공유를 좀 하고 네. 또 원본은 다시 있지 않습니까? 회수가 될 경우에 다시 재투자되는 어떤 그러한 그 기금 형태로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막대한 재정 지원이 뭐 네.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는 전남 광주로 네네네.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과 이제 또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광주 원도심에 의료와 AI, 바이오를 연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 사업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고 앞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원도심에 아주 특성이 좀 하나 있는데요. 전남대 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또 하순병원 4개 상급 종합병원이 집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순에는 이제 백신 산업 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연구 자원 그리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네. 이런 걸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아주 혁신적인 신약 개발 또 의료기기 개발 또 새로운 치료 기술을 좀 만들 네. 수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도심 집적형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네.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련 법이 상임위를 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화 실증센터를 제가 이번에 유치를 좀 새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예산들도 지금 확보를 좀 했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네. 살고 계시고 또 관련된 노화나 치매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데이터들이 지금 집적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든지 또 의료기기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 센터에 유치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된 정보들을 좀 모으고 표준화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좀 만들고 네. 또 그래서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거기에서 있잖아요. 터잡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또 매출도 일으키고 양질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또 선순환의 어떤 거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주 동남을 지역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또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광주 전남은 새로운 어떤 도약을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현실로 이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 광주시 도민의 어떤 비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도민들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광주 온도심은 우리 광주의 또 뿌리이자 또 심장입니다. 저는 이 온도심을 제 공약인
A, B, C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입니다.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들을 활용해서 결국 AI를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 몰려들 것입니다. 저는 이 기업들을 광주 온도심에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광주 인공지능 밸리를 이제 조성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광주 온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병원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 온도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 창작 기지가 되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 발전소로 변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많은 킬러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걸 즐기기 위한 많은 문화 관광객들이 우리 광주 온도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A, B, C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아주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외지에서 광주에 몰려드는 그런 곳, 그리고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서 또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어떤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비전과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들이라든지 또 민간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광주 시도민 또 우리 온도심 우리 지역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줄기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입법과 이제 재정 지원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주 전남의 통합 미래와 그리고 광주 원도심의 변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가 드는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거대한 재정 지원이 지역의 뼈대를 바꾸는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SO 공동기획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이번 시간 광주 동남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